북한이요. CNN의 북한 내 모습을 좀 공개를 했는데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Year we get rice and money to live off of, which is great. This house What message does that send to you? 긍지로 생각. gives me grea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ame? killing the enemy. Hitting the enemy? Who's the enemy? Americans. 한번 미국 땅이라는 데 가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visit the U.S. 미국 땅이라는 건 과연 이렇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멋살게 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It's so hard for us right now because of it. 예수님 하나만 믿고 생활하기 I really curse the Americans and want to destroy their land.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축약하긴 했지만 왜 북한 당국이 이거를 공개를 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허락했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 미국의 어떤 CNN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다큐멘터리로 공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방송에도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 원수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지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렇게 피폐한 삶을 살면서도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게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은 다 준비됐어요. 예. 무슨 멘트를 할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준비돼서 촬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북한에 저걸 공개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외교적으로 또는 외부의 자기들의 어떤 체제의 공고성.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 저게 공개를 한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저 아주머니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저 아주머니 미국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생각 바뀌게. 미국 한번 가보면 저 생각 확실히 바뀔 겁니다.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한번 CNN에서 데리고 가서 한번 일주일만 살게 해줘 보세요. 북한에 다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저기 누구냐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 미국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또 느끼는 위협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북한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저기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자가 내가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날 쏘겠냐, 나를 쏠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앞에 두고 망설임 없이 아이들이 정말 몇 살 안 돼본데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 두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북한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ICBM도 있고 핵도 뭐 소형화 경량화되고 하는데 저렇게 체제가 공고하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종교처럼 모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하면 그냥 이게 두려운 상대가 미국도 약간 두려운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 IS 전사들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그럴 수 있다는 종교 유사한 그런 게 더욱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정책이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방송을 내보낸 거겠죠. 그래서 지금 CNN 인터내셔널 외국의 해외판으로 이게 방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공고한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는요. 이런 와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욕으로 출발을 했는데 김문수 전 지사의 기쁨조 발언이 조금 양지열 변호사님 조금 논란이 되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법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민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김의원 의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거의 이 개인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김문수 전 지사가 뭐 국회의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 기쁨조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뭐 김정은 뭐 이전에 김정일 뭐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성적인 어떤 놀이개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할 때 우리가 드는 게 기쁨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조의 현직 대통령을 비교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내놓는 입장,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일종의 가짜뉴스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기 나가서 한 발언들이 단순히 그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열렬하게 문 대통령이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대를 하게끔 자꾸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정치권에서는 저 부분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명예훼손이? 사실 명예훼손이 이제 저희가 막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실제로 처벌을 엄하게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치인이나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냥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정치적인 행동 이런 부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 세력 중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말씀을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큰 인물로 성장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희상 선생이 이제 탄생 100주년이 어젠가 그랬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금 논란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한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신 사건, 그건 명확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나 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 결국 윤희상 선생님이 예전에 동베를린, 동백님이라고 그러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고 징역 10년을 사실 1967년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07년에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동백님 사건이 확대 과장됐다라고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북한에 들어간 이유가 사신도를 보려고 방북한 사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첩 행위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 유학생 시절에 이분이 윤희상 씨가 그 북한에 있는 강서 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겠다고 현지 답사 방북한 건데 그걸 간첩 행위로까지 몰아서 10년형을 때렸다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국정원 조사 과거위 발전위원회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이분이 간첩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독일의 유학생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 관련돼 있는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북한을 그냥 방문하고 오신 거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대통령 특사로 결국 석방돼서 독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분이 간첩 활동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걸 밝히지는 않으셨으니까. 다만 이분이 항일 운동을 한 건 분명하고 맞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이제 100주년을 추모하는 그런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변호사 사실 독일 방문했을 때 김정순 여사가 이미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었고요. 김정수 여사는 이제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았었고 고향 통영인데 그때 고향 통영의 동백꽃을 굉장히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근데 우리 한 56년인가 그때 아마 저 독일로 떠난 이후로는 사실은 독일에서만 거의 생활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까지 겪는 바람에 한국에서 동백꽃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행히 우리 이거 식물 같은 거 함부로 지금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 가능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백나무를 가져가셔서 그 묘소에 식수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좀 논란이 됩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쨌든 그 보수 쪽인 입장에서는 북한과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알러지 반응을 보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과장됐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된 수준인지 아예 근거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과한 표현 같습니다. 상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